네, 보신 것처럼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니스에서 혁명기념일 축제장에 트럭이 돌진하면서 7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네, 군중을 향해서 트럭을 몬 운전자는 총을 꺼내서 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국제범죄정보센터 정태진 정책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일단 정확한 사건 개요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단순 사건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 당국도 테러로 좀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테러를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일단 테러가 발생한 시간이라든가 때, 혁명 기념일, 그다음에 장소가 군중이 많이 집중하고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 그다음에 또 타겟이 많은 불특정 다수, 그다음에 또 국제사회의 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이 일반 범죄라고 볼 수 없고 테러라 규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현재 사건 당시에 현장 그림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한번 다시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행사장에 저 하얀색 트럭입니다. 하얀색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지금 돌진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군중들이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트럭 뒤로 막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습도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저 트럭을 몬 운전자가 총을 꺼내서 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트럭 안에는 어떤 다량의 무기 폭탄이 실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봤을 때 추가 범행을 노렸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에 파리 테러하고 유사한 점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네. 일단은 폭탄을 사용하기보다는 총기를 사용해서 많은 그 피해자들을 사살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만약에 경찰에서 저지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그 피해자가 확 늘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 그 동조자들이라든가 공범들이 대기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일단 지금 2명 정도가 지금 트럭에서 같이 탔던 사람으로 보이는 2명이 지금 도주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지금 추가로 각 곳곳에 포진해 있을 수 그렇죠. 있었다. 그런 네.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네. 일단 보면은 테러 용의자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지목이 되지는 않았는데 조금 전에 지금 속보 들어온 걸 보니까 프랑스계 튀니지인 신분증을 좀 갖고 있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럼 IS의 그 연관성 같은 것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부터 이제 프랑스는 북아프리카 쪽에 그 식민지를 갖다가 많이 점령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그때부터의 앙금이 아직까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또 그 지역에는 그 이슬람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IS에 의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또 유럽형 그 론 울프의 어떤 새로운 그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트럭이 돌진한 곳이요. 오늘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행사가 열렸던 곳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기를 군중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일부러 노렸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와 일맥상통한 맥락일까요? 뭐 일맥상통하고 파리하고도 일맥상통한 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극장이었는데 네. 이 니스는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여름 아닙니까? 여름이기 때문에 이 피서객들 전체에게 IS가 이제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경고고. 그래서 점점점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생활을 갖다가 위축하고 특히 이 여름이라는 이 특별한 어떤 그 시즌을 갖다가 잘 활용하는 그런 그들의 어떤 테러에 대한 선전포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휴양지다 보니까 거기에 쉬러 오신 분들도 좀 어느 정도 좀 마음이 풀어놓은 상태였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이제 세계적인 휴양지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지금 우리 국민 2명 정도가 지금 연락이 좀 두절된 상태라고 해서 외교부에서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도 좀 노린 게 아닌가 싶어요. 각국의 반응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각국의 반응들, 주목도가 높은 지역을 좀 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군요, 그러면. 이 니스는 뭐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과 비교해도 절대 노출도라든가 어떤 사람 전 세계의 어떤 이목을 집중하기에는 아주 좋은 적합한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하나의 일개 해변 바닷가 도시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특히나 어떤 행정과 정치의 중심인 도시가 아니라 휴양지라는 점.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전문용어로 칠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시점상으로요. 올랑드 대통령이 비상 경계령을 이번 달 말에 종료하겠다고 밝힌 날
바로 이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시점도 좀 염두에 둔 걸까요? 물론 이제 그 비상 그 경계령을 갖다가 종료한다고도 했지만 또 바스티유 대혁명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소를 많이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종료가 된다면 IS가 앞으로 그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그 테러를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네. 그 흥미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성전은 계속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 11월쯤입니다. 11월 13일. 13일이죠. 중순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바타클란 극장에서 이제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앞서서도 사실은 있었죠. 작년 네. 초에도 있었고요.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이렇게 테러의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이유라도 있을까요? 먼저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 2008년도 이라크를 직접 방문해서 그 당시부터 이라크 친이라크 그 지원 정책을 발표했고, 예. 그게 이제 IS의 자기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거에 반하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또 그 피해 금요일 그 사건 이후 네네. 그 유엔의 그 IS 척결 결의안이 그 승인되기도 전에 이미 프랑스는 그 샤를 드골 그 항공모함을 갖다가 그 보내가지고 네네.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 그 프랑스의 아주 특수한 그런 그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뭐냐면 프랑스는 과거 그 제국주의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 근대로 오면서 1831년서부터 외인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외인 부대가 아주 전 세계 최강의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예. 그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IS를 갖다 퇴치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그 프랑스를 갖다가 IS가 넘어서지 않으면 그 유럽 전체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지금 같은 아주 가장 적대적인 미국 네. 다음으로 프랑스는 가장 그 적대시해야 될 IS의 그 적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IS에 프랑스가 굉장히 강공을 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IS가 테러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겠군요.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를 좀 보면요. 유럽인들은 난민이 테러 가능성을 키운다고 약 60% 정도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때문에 이번 테러로 인해서 이 난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더 악화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프랑스의 그 인구 중에서 10%가 이슬람권이고, 그다음에 또 북아프리카 출신의 그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시리아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고, 예. 그래서 일부 그 구구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난민과의 어떤 그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실 그 이민족들과 이민자들과의 어떤 화학적인 그 결합, 융합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네.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많은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IS라든가 그런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어떤 그 포섭에 넘어가기 아주 쉬운 상태에 있죠. 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이게 근래에 테러 사건이 세계 곳곳에서 좀 잇따라서 발생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억하기로만 해도 터키 아타투르크 공항에서도 얼마 전에 저 테러가 있었었고요.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바그다드, 사우디 잇따라서 굵직한 테러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최근에 좀 눈에 띄게 좀 늘어났다 하는 건 어떤 이유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슬람 지역에 뭐 특히 바그다드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그들이 자금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그 테러 조직, 세포 조직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네. 아니면은 아주 그 순차적으로 이런 테러를 갖다 저지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쉽게 얘기한다면은 그 테러를 갖다가 저지를 수 있는 자금줄이 확실하다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요. 이런 테러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을까? 이 부분도 가장 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그 결국은 그 국가 보안이라든가 안보와 관련돼서 그 강화해야 되는데, 강화하다 보면 또 테러 발생하지 않는데 왜 강화해야 되냐, 이런 이제 반발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네네. 또 그렇지 않고 또 느슨하게 하다가 또 테러가 발생하면 왜 또 국가가 또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그 테러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그 국가의 국민들은 예, 예. 항상 어떤 그런 보안에 대한 의식, 그런 걸 항상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가 앞서서도 저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이제
불특정 다수, 테러의 표적을 불특정 다수로 하는 것을 소프트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공포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소프트 타겟을 좀 노리는 이유 또는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타겟이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것만 보호하면 되죠. 네. 하지만 정해져 않기 때문에 않고 불특정 다수로 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불안에 떠오는 겁니다. 그게 네. 바로 테러리스트들이 노리는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네네. 자, 그런데요. 이 미국을 포함해서 지금 IS를 격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전을 펼쳤지 않습니까? 때문에 IS 점령지도 줄었고 좀 쇠락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왜 테러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IS의 어떤 주요 거점은 많이 격퇴됐지만 예. 그 세포 조직 자금으로 인해서 그 세포 조직들은 전 세계로 많이 번져나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그 어떤 이민자들과의 어떤 갈등 문제 그런 것들이 더 그 IS의 어떤 그 지향하는 방향 같이 지향하는 바를 같이 그냥 더 그 가세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요, 이게 사실상 IS에 대한 공포가 프랑스나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미군 시설하고 우리 국민 대상으로 테러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IS 쪽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전혀 그 IS의 테러 공격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아직까지는 우리 전반적으로 그 국가적으로 테러에 대해 대테러 그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정비돼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큰 염려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와 관련해서 국제범죄정보센터 정태진 정책위원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